오늘은 우리 책 45페이지부터입니다. 45페이지 펴보세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광역 도시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은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그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식 명칭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6개의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할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2개를 합쳐서 부르는 게요, 도시군 계획이죠. 그래서 어느 도시가 시나 제주도일 때는 도시 계획이라고 부르죠.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합쳐서 도시 계획. 그렇지만 45페이지부터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 한 단어로 말하면 토지 이용 계획이죠. 그래서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만약에 경기도 안산시의 목표, 공업도시가 되겠다. 안산시의 토지 이용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장 부지로 쓰겠다는 게 몇십 배가 더 많아요. 목표가 공업도시니까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은 당연히 공장 부지로 토지를 많이 쓰겠다는 계획이 나오겠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먼저 그 의의가 있어요. 의의는 뜻이죠. 그 뜻.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뜻은요, 역시 또 6개를 써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는 6개라 그랬죠. 6개 시군. 6개의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뜻이에요. 6개의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 그래서 우리 그 뜻이요, 뜻이 45페이지 나왔는데 거기 읽어봤더니요, 우리 행정의 기본 단위 6개 나오죠. 6개의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우리 법조문에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이 단어가 나옵니다만은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단어를 써준 적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표시를 해. 토지 이용, 교통, 안전 요 단어가 나오면은 나는 도시관리 계획의 의의라고 판단하겠다. 그런데 그걸 안 써주고요. 써주는 단어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개발, 정비, 보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단어는 개발, 정비, 보전이고요. 자기가 표시를 한 게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여기다 표시를 했다. 그건 안 나온다 시험에. 예. 그래서 개발, 정비, 보전이에요. 예. 그래서 표시를 잘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 등산 가다 보면은요, 나무 가지에 리본이 묶여 있죠. 그거 왜 묶어 놨습니까? 길 표시하느라고. 어떤 사람은 그 리본이 이쁘다고 그걸 풀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뒤에 오는 사람 어떻게 해? 뒤에 오는 사람들 산에서 길을 잊어버린다니까. 예. 표시를 갖다가 정확한 위치에 잘해야 돼.
그 자기는 기껏 토지 이용, 교통, 환경이 표시했는데 그게 시험이 안 나오고 시험은 개발, 정비, 보전.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이다. 근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그 법적 성질, 드디어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구속적이에요. 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은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법원에다가 행정 소송이나 행정기관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랬죠.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 안 미쳐.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장이라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요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어느 계획을 더 조심해서 수립하시겠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더 조심해서 수립하는 거야. 잘못 수립하면 소송 제기 당하거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아주 복잡해요. 절차가 복잡해. 그 시험은 매년 나와. 안 나온 적이 없죠, 당연히요. 예. 그래서 이 법적 성질이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우리가 이제 수립이라는 말을 쓰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요 입안하고 결정하는 입안 결정 절차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좀 이따 쓸게요. 먼저 써야 될 게 내용을 먼저 쓰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요거 하는 일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을 내용이라 그러고요. 이 내용은 우리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지난주에 광역도시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은 제가 외우란 말을 안 했어.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계획이고요. 효력이 미치는 게 요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일, 이게 바로 내용이에요. 자, 내용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지정 변경.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런 거. 용도지구, 방화지구, 경관지구 지정 변경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두 번째가 용도구역이 있어요. 용도구역 네 가지.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요. 내용.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고요.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결정, 도시개발사업 한다 안 한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한다 안 한다, 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요. 다섯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그 지역을 깨끗하게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책 46페이지 보면은 요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와요.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잘 몰라 지금. 왜? 요 도시군 관리 계획 파트 뒤에 여기에 차례대로 다시 나오는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요 다음 장부터 용도, 지역, 지구, 구역해서 요 내용이 차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보고 나서 다시 보면 또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일종에서는 제목을 알아둬야 돼요. 이런 것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요거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위에 있는 계획이 뭐예요?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 거기에 부합해야 되는 거, 상식이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제 결정하는 입안 결정 절차가 있어요. 요 입안하고 결정을 우리는 합쳐서 요걸 수립이라 불러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을 때 수립이라는 단어는 두 개로 쪼개져요. 계획안을 만드는 게 입안, 이걸 확정하는 게 결정. 그래서 입안 결정으로 쪼개진다. 입안 결정 더해서 수립 그러는 거예요. 입안 결정 절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초조사예요. 기초조사가 나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요 6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이 6개를 할 때는 이 절차를 다 거쳐서 입안 결정해야 돼.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를 입안 결정할 때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흔한 게 기반 시설 설치거든. 도로 설치. 그럼 여기가 이제 만약에 남양주라고 볼게요. 자, 남양주시에서 요런 도로를 하나 설치하겠대요. 도로를. 요 기반 시설이죠, 그렇죠? 자, 남양주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 시설 중에 도로를 설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 조사를 해야 돼요. 이 지역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기후는 어떤가? 엄청 추워. 나 서울에 출발할 때 영하 9도였어. 서울은요. 여기는 영하 14도야 지금. 기후 이런 것들 잘 알아봐야 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나왔죠. 요거를 다시 준용해요. 빌려다 쓴다는 거예요. 준용. 예. 근데 여기다가 또 더하는 게 있어요. 이 기초조사에다가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 왜요? 도로 설치하면 생태계가 파괴돼. 그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 이 토지 적성 평가가 뭐냐 그러면 이 도로가 주저앉을 수도 있죠.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야 돼요. 혹시 뭐 지진이 나지는 않을까 등등 이런 것들 재해에 강한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안을 만들었어. 안. 이 안이 이쪽으로 4차선 4차선 도로를 뚫겠다는 요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요. 요걸 이제 두 갈래로 의견을 듣는 거예요. 두 갈래로 이제 의견을 들어요. 먼저 주민의 의견 청취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 자, 주민.
그 지자체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에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남양주시 의회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요. 의견 청취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요. 이렇게 이제 두 갈래로 의견 청취가 끝나면요, 계획안을 이제 정합니다. 계획안을 정하는 것, 계획안을 정하는 것을 요것을 입안이라 그래요. 입안. 입안 그래서 이건 마우스가 아니에요. 입안 안을 정하는 거야. 예. 도로 설치하겠다는 저 안을 정하고 입안한 것을 이제 확정하는 것을 결정이라 그래요. 근데 결정할 때는 그냥 못해요.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저 입안한 것을 확정을 합니다. 확정하는 것을 결정이라 그래요. 결정. 그리고 결정한 것을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죠. 이것을 고시라 그럽니다. 고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계획안을 입안하는 거. 입안. 그죠? 확정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결정. 그래 우리가 이것을 입안 결정 절차 그래요. 입안 결정 합쳐서 뭐라고 불러? 수립. 그래서 요 절차는요. 이 절차에서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 절차는 매년요. 예. 매년 시험에 나오는 줄 알면서도 굳이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매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절차를 보는 거예요. 자, 남양주시의 이쪽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었어. 4차선 도로 뚫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제 남양주 시민들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요 4차선 도로 뚫는다는 요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요. 공고.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열람을 시켜줘. 열람 기간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요거 열람하시고 공고한 것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하면은 이제 의견이 있는 자가 나와요. 의견이 있는 자가 의견서를 제출해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요. 그때는 요 의견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요 의견이 있는 분이요.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의견은 뭐냐 그러면 여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4차선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차선 정도로 뚫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봤더니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 그럼 반영을 해야 되죠. 반영하면 이제 계획안이 바뀐 거잖아요. 6차선으로요. 이 바뀐 내용을 다시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것을 이제 재공고라 그래요. 재공고, 재열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공고, 재열람한 내용을 또 본 어떤 분이 의견이 있는 자가 또 의견서를 제출해요. 6차선은 좋은데 도로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이쪽으로 뚫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봤더니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 그럼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하면 또 안이 바뀌었죠. 바뀐 거 지역 주민들한테 또 알려줘야 돼요. 제재공고, 제재열람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 아까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이 있다 그랬죠. 잘못 위반 결정하면 바로 소송 제기 당해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소송 제기 안 당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는요, 의견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예, 자기 땅 위로 도로 지나간다고 계획안이 나온 거야. 이 사람이 바로 의견서를 제출해. 내 땅 위로 도로만 지나가 봐라. 나 소송 제기하겠다. 예, 그때 딱 봤더니 남양주 시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소송하면 자기가 질 것처럼 보여. 그럴 때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반영해야 된다가 뭐냐면 옆집 땅으로 가도록 바꾸는 게 반영하는 거야. 옆집 땅 주인이 다시 의견서를 제출해. 다시 나 소송하겠다. 보니까 또 질 것처럼 보여. 반영해야 된다. 다시 다른 땅 위치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이때 의견서를 갖다가 제출했을 때요.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는 60일 내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다 거쳐야 돼. 그래야지만 소송 제기 안 당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양주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제 계획안을 확정해서 저쪽으로 6차선으로. 이때 이제 입안하는 사람은 누군가? 입안권자 원칙은요. 행정의 기본 단위 책임자 6명. 특별시장, 또 써야 되네 이거.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자신의 관할 지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도로 설치 위반은 누가 해요? 남양주 시장이 하겠네. 근데 예외적으로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위반을 할 수가 있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요. 예. 그러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민간인은요. 비행정청은 위반을 못해요. 청은 못한다. 우리 원칙 예외에 나오는 사람을 다 우리는 행정청이라 그래요. 행정청 그러고 비행정청은 위반 못한다. 그럼 여러분 LH 공사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LH 공사 아니에요. LH 공사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냥 공공기관일 뿐이에요. 예, 공공기관 행정청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비행정청은 위반 못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은 위반할 수 있다? X 못합니다. 주민은요. 예. 주민이 위반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도로 다 위반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땅 말고 남의 땅 들어가는 도로. 예. 이게 위반권자고 위반한 것을 확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결정. 자, 결정권자는 원칙 시도지사 하고 대도시 시장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시도지사는 몇 명을 말한다 그랬죠? 몇 명? 행정의 기본 단위가 6명이었죠. 시도지사는 5명이라고 그랬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명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명이라고 그랬죠. 시도지사는 5명을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대도시 시장 그랬죠.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
남양주시의 도로 설치는 누가 입안해요? 남양주 시장. 도로 설치 결정은 누가 해요? 남양주시는 50만 이상이죠. 남양주 시장이 결정해.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인구가 43만 명인 의정부시에서는 도로 설치 입안을 누가 해요? 여기 도지사가 어디 있어? 여기 시장이 있죠. 요때 시장은 50만 이상이든 50만 미만이든 다 시장이죠. 의정부시 43만 명 도로 설치 입안은 누가 해요? 의정부 시장이 해. 도로 설치 결정은 누가 해? 50만 안 되죠. 그러면 경기 도지사가 결정을 해. 입안이요. 그 남양주시에는 도로 설치도 남양주 시장이 입안하고 결정도 남양주 시장이 결정. 50만이 안 되는 의정부시는 입안은 의정부 시장, 결정은 경기 도지사가 결정하죠. 예. 그래서 원칙 지도지사 대도시 시장인데 단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저기 5번에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는 것만큼은 대도시 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돼. 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대도시 시장이 아니라 50만 안 되는 시장 포함해서 그냥 시장하고 군수가 결정을 해요. 예외적으로 결정권자가 되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있는데 단 수산자원 보호구역, 통영 앞바다 굴양식장 같은데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세 가지. 첫 번째, 국토부 장관지가 입안한 거. 국토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입안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 입안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입안한 것은 국토부 장관지가 결정해요. 예.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세 번째가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국가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시가 조정구역 영종도 347만 평 이런 데죠. 이럴 때는 이런 사람이 결정을 하고요. 그만 결정할 때는요 거쳐야 되는 절차가 뭐예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러면 계급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일 때는 여기에 맞는 사람과 협의해야 돼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그 다음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제 결정권자 국토부 장관이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하고 계급이 맞는 사람 중앙자가 들어가야 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국토부에 설치가 돼 있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요 입안 결정 절차 있잖아요. 이게 매년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와. 입안 결정 절차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살을 살살 붙여 나가면 돼. 살을 배에다가 살 붙이지 말고 요 절차에다가 살을 붙여 나가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법적 성격 나왔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적 계획이라는 말 나왔죠, 그렇죠? 예. 부속적. 그래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3번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과의 관계.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의 하위 계획이다, 그렇죠? 하위 계획이다. 4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기준입니다. 입안 기준. 예. 거기 보시면 상위 계획에 부합하라고 나왔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너무나 뻔하지만 시험엔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예. 광역 도시 계획에 위반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당연 무효는 아니다. 그 뒤에 취소 사유가 된다 그랬는데요. 그 말은 좀 지워 주세요. 예. 그냥 당연 무효는 아니다까지만 쓰세요. 당연 무효는 아니다까지만. 예. 도시군 기본 계획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가로에 판례죠. 이게 대법원 판례야. 거기까지만. 예.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에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당연 무효는 아니다까지가 판례야. 예. 취소 사유가 된다는 말은 판례에서 말한 적이 없어. 이건 지워주시고요. 예.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해. 근데 위반하면 어떡하냐? 위반하면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것은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것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것은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야.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우리 댐 있죠, 댐. 여러분 혹시나 한국 기행 이런 프로 아세요? 한국 기행. 그 프로보다 거의 잠들지 않습니까? 보다가 밤 늦게 하던데. 그 한국 기행이가 이제는 보다 보니까 안동댐이라고 있어요. 안동댐. 그 안동댐이 만들어지면서요. 수몰된 곳이나 마을이 한옥 마을이 통째로 다 댐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에.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수중 촬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와집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물고기가 다니고 있는 거야. 때문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우리 댐을 설치했는 댐도 기반 시설이거든요. 설치했는데 댐 설치를 잘못한 거야. 댐을 거기 설치하면 안 되고 50m 뒤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한 거죠. 그러면 댐 설치로 피해 본 국민들은 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소송에서 당연히 이기겠죠. 잘못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면 원칙은 뭐예요? 원상복구야.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 댐 물 다 퍼내고 댐을 부시고 50m 뒤에다 다시 지어야겠죠. 이거 어때요? 이거 이게 원칙이라고 원래.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미 댐은 효력이 발생했어. 일반 국민들한테 이미 효력이 발생했는데 상위 계획이 위반됐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무효화시키면은요 다 부셔버리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새로 만든다. 이거는 너무나 피해가 크잖아요. 근데 상위 계획이 위반이 됐는데 아직 댐 설치하기 전이야. 그럴 때는 무효로 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예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설사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위 계획이 위반됐다 할지라도 그게 설치가 안 됐으면은 그냥 무효로 하고 설치가 됐으면요 당연 무효는 아니다.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은 판례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 무효 아니다까지만 기억하시고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은요. 자, 우리 기준은 누가 정한다 그랬죠?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지역에 따른 차등 위반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왜? 잘못 위반하면 소송 제기 당하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 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차등, 평등이라고 쓰면 틀리지. 예. 교수님 원래 평등이란 말이 나와야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차등이 맞아요. 도로 설치 하나를 위반하는데 농촌에 설치하는 도로와 도시에 설치하는 도로가 같을 수가 없죠. 차등을 둬서 위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요. 우리 작년에 합격자들 지난달에 합격자 모임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참석했습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 2명 참석했습니다. 선생님 중에. 예. 그래서 제가 딱 참석을 했는데 저하고 원장님이 앉는 그 테이블에는요. 예. 소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발렌타인 21년 산이 있어. 다른 테이블에는 소주하고 맥주만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차등을 둬서 세팅하는 거지. 평등한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합격했던 누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테이블을 딱 보더니 여기는 발렌타인도 있네 그러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예, 그렇죠? 그래서 차등을 둬서 세팅하는 거야. 차등을 둬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합격하시면은요, 합격자 모임 때 제가 재작년에 설명을 드렸더니 그 합격한 최고령 합격생 우리 60 넘으셨죠 그분이요. 예, 예. 그 언니께서 발렌타인 21년 산을 갖다 기증하셨거든. 그날 가져와서.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팅을 좀 차별화해 주세요. 예, 차등에서. 예. 아셨죠? 예. 그 언니는 약속 지켰다니까 재작년 공부하시면 합격하면은 자기가 세팅을 하겠다던 진짜 그 세팅을 이렇게 했어요. 예. 와서 고기도 구워 주시고 예, 언니가. 그래서 결국 회장 되셨습니다. 합격생 회장. 자, 그래서 차등자가 다른 데서는 다 틀린 건데 여기서는요 차등이 맞아. 예, 차등이.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동시 위반 특례. 요즘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왜? 이 조문이 옛날부터 있던 조문인데 시험에 안 나오다가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정이 되면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원래는 광역 도시 계획 먼저 수립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게 원칙적인 순서잖아요. 근데 조속 위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이나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몇십 년 전부터 있던 주문인데 시험에 한 20년간 안 나오다가 최근에는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 이유가 요 최근에 이 주문을 쓰고 있어요. 실제 활용하고 있어. 왜 그러냐 그러면 같은 위원들이에요. 3번 오라면 안 온다니까. 같은 위원들한테 3번 오라면 안 와요. 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있죠. 한 번 가는데 수당이 40만 원이에요. 국가기관의 모든 위원들은 한 번 가는데 수당 40만 원. 그 다음에 KTX 요금은 그거 영수증 첨부하면은 실비 지급이야. 그게 국가로 돼 있어요. 국가. 예. 그러면 3번 오라면요 안 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한 번 오실 때 봉투를 3개를 주는 거야. 대사를 까먹었다. 예. 한 번 올 때 봉투를 3개 줘. 요거는 광역 도시 계획이고요. 요거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 요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이왕 오신 김에 한꺼번에 사인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야? 조속히 위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거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세 번 오래면 안 와요, 여러분요. 예, 바쁘신 분들이. 예. 그래서 요즘에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의 그 입안 절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입안권자 원칙 6명이죠. 우리 행정의 기본 단위 책임자는 도지사 안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달에 11월, 12월 달에 기초 강의 안 듣는 사람은 뭘 들으라 그랬어요? 기초 강의 1강부터 8강 들으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초 강의 1강부터 8강을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예. 자, 여기 6명 시장 군수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 도지사는 안 나오죠. 6명 시장 군수는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됩니다. 입안해야 됩니다. 예. 밑에 보충학습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예외적 입안권자 국토부 장관 나왔죠. 예.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딱 한 번 1번만 나왔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가 있고요. 2번, 3번은 그냥 한번 읽어두는 정도로 하시면 돼. 2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 3번 6명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바꿔라는 것을 조정 요구라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조정을 안 했을 때 열받은 국토부 장관 지가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주문이냐 그러면요. 자, 남양주시에 도로 설치를 남양주시장이 입안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한 국토부 장관이 이쪽으로 바꾸라 그랬어. 그 말을 갖다가 남양주시장이 안 됐잖아요. 국토부 장관 지가 마음대로 입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은 자르면 되죠. 우리나라는 골목길 하나까지도 대통령 뜻대로 다 설치할 수 있어. 이 체계 때문에요. 결국에는요. 예. 근데 시험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입안할 수 있다 있죠.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뒤로 넘기면 이제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거는 2개 이상 시도가 아니죠.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 변경되거나 2번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일 때 그때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결정 입안한 걸 확정하는 게 뭐예요? 결정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 예.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3가지 있었죠. 국토부 장관 지가 입안한 거, 지가 결정.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거 지가 입안하죠. 지가 결정.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 변경 누가 해요?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할 때 시가 조정구 뒤에 다시 나와요. 영종도 같은데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 단 수산자원 보호구역만큼은 누가 결정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대도시 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박스 안에 1번, 2번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만 기억하면 돼. 하여튼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는 것은 대도시 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혀 어려운 것이 없죠.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입안하고 결정 절차를 볼 거예요. 자, 칠판 지우면 안 돼. 칠판 이거 지우면 나 새로 못 써. 힘들어서. 예, 절 지우지 마십시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